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에서 수학 가르치는 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앞에 약간 들어봤었는데, 저는 메인 주제가 그냥 학교 이 수학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로 잡아놔서, 제 수업에 대한 어떤 슬라이드가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사이드로 좀 치워두고, 말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한 10분 정도 그냥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적절할지에만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등급컷부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슬라이드만 보시면 조금 왜곡의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요목조목 좀 제가 집어드릴 테니 가능하면 적으실 건 좀 적으시고 여기에서 이 정보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1등급 컷은 96.2점, 뭐 2등급 컷 이렇게 나와 있고 3등급 컷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문항 개수로 치자면 한 개, 두 개, 세 개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은 보통 쉽다라고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까요? 시험을. 일단 이거는 쉬운 거예요.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근데 제가 지금 당장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점수가, 어, 일단 절대 믿지 말아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중간고사는 이랬었었는데, 바로 기말고사 가자마자 1등급 컷이 80점대 중반으로 푹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2학기죠? 2학기 중간고사는 또, 잠깐 이거 등급 컷은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향성 잡을 때 이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요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바로 중간고사 올라가자마자 또 등급 컷이 확 올라가요. 굉장히 쉬운 시험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가자마자 또 어려워져요. 그리고 단적으로 이 과거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숙명여고 하면은 또, 어, 옛날 과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 4년 전쯤을 잠깐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4년 전에는 그러니까 100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12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약간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그러고 나서도 100점이 그냥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고 이게 사실은 100점을 맞아도 4등급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잡히다 보니까 숙명여고가 그냥 쉬운 시험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이미지가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와서는 좀 변화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라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고요. 심지어 이것도 약간 우리 눈에 필터를 좀 씌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면 이게 중간고사는 이렇게 쉽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난이도에 있어서 차이가 컸다. 그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다가 오히려 이거 제 생각에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예 X표를 치시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난이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걸 오히려 거기다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을까요? 첫 번째 내용은 좀 전달이 됐을까요? 아니, 그래서, 일단은 그럼 우리의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될까? 잠깐 고민을 해보면, 이게 고난도 문항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한두 문제가 아니고 한 네 문제, 다섯 문제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겼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준비를 하는 게 합당할까? 아니면 어렵게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 정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대략 지금 이 시기에는 아마 쉽게 나올 것 같으니 그냥 쉽게 공부해서 효율성을 가져가겠다.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에 계신 분들한테 좀 제가 당부를 좀 드리자면 그냥 기준은 숙명이라고 했었을 때 옛날에 그 이미지를 벗어나서 다소 어렵게 공부하자를 기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냐라고 하면 그 문제집으로는 제가 그냥 간단히만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마지막 끝까지 말을 좀 잘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시험에서 어려운 그런 문항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신이랄지, 이거 아예 적지 마십시오. 적지 말아주세요. 네, 적지 말아주세요. 수학의 신이랄지, 하이엔드랄지, 최강 TOT랄지, 하이퍼 531이랄지, 마지막으로 진짜 극단적인 문제집 하나 있는데, 나브원이라고 있어요. NAV1 이렇게 있는 문제집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아직 숙명이.
그런 것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그게 필요한 이제 학교들이 있고 안 필요한 학교들이 있는데 숙명이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고난도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라인까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들 있죠. 그 킬러 문제들, 그 다음에 준 킬러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 변형까지는 갔으면 좋겠다가 지금 방향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선까지냐면 모의고사에서의 킬러 변형까지는 이제는 건드려 볼 때가 됐다. 일전에는 숙명의 수학시험의 어떤 전략이 진짜 좀 우습기도 했던 게 센 5번 풀어라라는 그런 전략이 있었었거든요. 이제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시험 경향상 아까 난이도의 차이가 되게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안에서를 보면 지금 당장에 기말고사가 어려웠는데 그 양상이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13문제에서 15문제 정도는 그냥 평이 했어요. 어려운 시험지 자체도 15문제 정도는 평이 했었습니다. 평이. 근데 반면에 한 5문항 정도가 갑자기 고난도로 올라갔어요. 이걸 제가 아까 전에 갑자기 난이도 변화가 크다, 좀 고난도 문항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딱 이걸로 고정됐겠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갑자기 시험 변화 양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사실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상은 지금 우리의 전략이 모의고사를 갖다 다양한 형식으로 치러봐야 된다가 돼요.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이들 보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처음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그래도 환경이 좀 생소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지마저도 생소해지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애들이 실력 발휘 절대 못해요. 이게 아둥바둥 되다가 뭔가 자기 예상하고 벗어난 부분들이 한두 개씩 생기다 보면 이게 약간 뭐 일파만파 좀 커져가지고 뒤에 원래 풀 수 있는 문제도 뭐 못 풀고 그런 사태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신경 써서 들어갈 부분은 뭐냐면 적어도 애들이 시험장 들어갔었을 때 자기가 봤던 형식의 시험지 보게 해야 된다가 일단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모의고사를 보게 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쉽게 이렇게 뭐 구성된 그런 시험지도 일단 애들한테 풀려볼 거고요. 내지는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올라가면서 난이도가 구성되는 그런 시험지도 풀려볼 거고, 내지는 이런 것도 풀려볼 겁니다. 앞에 있는 5문항 정도는 그냥 가볍게 풀 수 있으나 정말 기초 문제지만 바로 6번째 문제부터 그냥 준킬로 다 박아놓은 그런 문제들까지 좀 다양한 면모의 시험지를 풀려볼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지금 숙명의 상황 때문입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난이도의 변화 크죠. 그 다음에 양상을 지금 변화 계속 시키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애들은 자기가 좀 익숙한 그런 시험지를 풀리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모의고사를 좀 풀릴 것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도 됐을까요? 여기까지도 됐을까요? 네, 그럼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구성은 간단히 숙명여고의 특성이 너무나 명료하죠. 여기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알고 계셨죠? 서술형이 없는 그런 학교라는 건. 이게 좀 독특합니다. 영동고하고 뭐 숙명여고 정도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술형에는 굳이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어요. 모의고사를 보든 아니면 수업 시간 내에서 뭐 서술형에 대한 어떤 표기 방식을 하나하나 알려주든 그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다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관식은 제가 뭘 표현한 거죠? 단답형입니다. 객관식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관식이라고 하더라도 풀이 5줄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2줄 쓰고 그냥 바로 끝내는 게 좋아요? 무조건 축약시켜야 됩니다. 시간 싸움이고 결국에는 그냥 누가 더 짧게 푸느냐, 누가 더 효율적으로 푸느냐 싸움이지 누가 더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풀 수 있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부교재는 이거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혹시 제대로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한 번 다시 유념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니까. 이미지를 벗고 그다음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2년 전만 하더라도요. 딱 2년 전입니다. 그 프린트 문항이 되게 웃겼어요. 가사롭고. 13문항, 12문항 나왔거든요. 이게 프린트인가 싶었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웃긴 게 이 프린트를 주고 나서는 그 시험에 반영시키는 그 양상이 한두 문제를 반영시켰습니다. 심지어 킬러 문제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때의 결론은 뭐였을까요? 가볍게 한번 프린트 보고 그냥 넘어가. 변형 문제 필요하면 얘기해. 그냥 그때는 그냥 여러 개 좀 주긴 줄게.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또 바뀌었어요. 2학년은 아직은 바뀌지 않았고요. 1학년은 이제 바뀌기 시작한 그런 입장인데 문항 개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40문항 정도 되고 이 40문항은 모의고사 변형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5문항 반영됐다라고 써놨죠, 제가. 근데 이게 우리 입장 차이가 좀 있어요. 아까 전에 보면은 한 12문제 중에서 한 2문제 나왔다 하면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0문제 중에서 5문제 하면 8분의 1이라서 비슷해 보이는 것도 같은데 막상 생각해보면 문항 개수 5문항이라는 건 시험에서 거의 30점가량을 차지를 해요. 우리가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어요. 한두 문제인데 쉬운 그 상태였던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단 좀 권유드리고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다른 그 기타 좀 가벼운 그런 그 유형 문제집 있죠. 뭐 아까 전으로 얘기를 들자면은 뭐 그 과거에는 한 쌤을 5번 풀면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와중에 요거 한번 끼워 넣는다 프린트 한번 끼워 넣는다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본 유형 문제집 풀 그 시간을 하나 좀 아끼세요. 차라리 그거에다 투자를 하느니 프린트 변형 문제 다시 한번 푸는 데다가 투자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집 여러 번 푸는 거 중요하고 좋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 문제집 풀 시간을 아껴서요. 떼서 이 프린트 변형에다가 이제 좀 투자할 때가 됐다. 아예 그냥 대놓고 투자할 때가 됐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고 그 저번 기말고사가 좀 특히나 대단히 이런 그 색깔이 좀 강했었었는데 킬러 문제들이 다 프린트해서 나왔어요. 이때는 그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아이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좀 생겼고 왜냐면 그때 그걸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래 그 과거에 봤었을 땐 그랬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한두 번이라도 더 풀릴걸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었는데 아무튼 이제는 정확하게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프린트에 좀 집중할 때가 됐다. 됐을까요? 네. 요거 부분을 얘기 드리고 그런 부분만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시간관리가 핵심이다. 이거 숙명에서는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관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숙명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이 문구 대신에 뭐가 들어갔었냐면 정확도가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실수 싸움이다. 실수하면은 120등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숙명이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근데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96점대 1등급 잡혔던 그 순간 있죠. 그때는 오히려 사실 시간 싸움 느낌은 아니었고요. 중간중간 지금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라는 말 표현을 드렸었는데 그런 시험이 등장하면 이제는 시간 싸움인 게 명확합니다. 애들이 못 풀고 나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틀렸어요 라고 하면 못 풀어서요 라는 말이 이젠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간에 시간 싸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한 거 첫 번째, 당연해도 기본 유형 문제들은 우리가 반복 숙달해가지고 빠르게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고 당연한 그런 전략이 될 거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범 답안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모범 답안으로 쭉 이렇게 이어나가는 건 이제 위험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스킬이란 걸 좀 써먹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직관을 이용해서 중간에 논리 과정 같은 게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처음에서 거의 끝을 바라보고 점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랄지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대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도 좀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가지고 와서 이 스킬로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때는 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모범 답안으로 쭉 이어나간다는 건 이제 위험해졌어요. 문제집에 나와 있는 뒤에 해설에 나와 있는 그런 모범 답안이 있죠. 그거는 부족합니다. 추가적인 어떤 스킬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가 숙명여고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었어요. 요거 정도만 주의하면 숙명여고의 어떤 특성상 우리가 전략 잡을 수 있는 건 전략이 다 잡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저희 반 설명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은 입반 테스트 필요한 반입니다. 그러고 지금 당장에 저희 반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이래도 그래도 나름 계속 가르쳐 왔고 그 다음에 상황도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입반 테스트를 굳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입반 테스트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반은 좀 상위 반에 속해요. 그래서 높은 등급 때 원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이제 좀 그 버겁다의 느낌인데 들어와서 괜히 고생하다가 이제 나가는 친구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정말 간혹인데요. 그 친구 따라와가지고 좀 그 공부를 막상 좀 덜하는 친구가 따라오게 되면 이게 그 저희 반 분위기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나쁜 말로 하면 물을 흘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도 너무 곤란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입반 테스트 방식으로 일단은 좀 걸러서 받을 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대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6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반입니다. 클리닉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 관리는 뭐 오답노트나 뭐 과제가 안 되면 뒤에 또 남겨서 공부시키는 거, 복습 영상 제공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저도 해주고 있고 안내 문자 같은 것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린트 40문항에 대해서 제가 따로 변형 문제 다 잡아가지고 진행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좀 다양한 형식을 볼 것이며 그다음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을 없애놓고 나서 모의고사 진행할 겁니다. 거기까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짧죠. 항상 그동안 설명회가 좀 짧아왔어요.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아마 개별로 궁금한 건 따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담실에 연락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제 연락처를 좀 받을 수 있으실 거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개별로 좀 설명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